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MD의 주가가 4분기 실적 전망 영향에 10.6%가량 폭락했습니다. AMD의 지난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올 4분기 매출 전망이 75억 달러로 예상치를 5천만 달러 밑돌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분기의 실적 전망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자 기업의 주가가 시간을 거래해서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4분기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 수력원자력 간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프랑스 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2차 전지 부품 제조 기업 성우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32,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8%가량 하락한 29,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1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 AMD발 실적 경계감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전날 다소 실망스러운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AMD 볼까요? 정규장에서 10% 이상 급락이 나왔고요. 또 회계 부정 의혹에 32%가량이나 폭락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함께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애프터마켓 상황도 좋지가 않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 두 기업 모두 장 마감 이후로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래해서 나란히 3% 이상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MS의 경우엔 4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치를 밑돌았던 점이, 또 메타는 이용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 또 투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점이 실망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이 삼성전자가 장 초반 3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3조 9천억 원가량으로 예상치를 약 1조 원이나 큰 폭으로 밑도는 수치를 발표를 했었죠.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성적이지만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의 주가 현재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장 초반에 빨간불을 켜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시각 0.17%가량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또 고려아연 지금 이 시각 14%대 약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이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서 고려아연 사태를 긴급 브리핑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 시각 그렇다면 우리 시장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가장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0.9%대의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 지금 이 시각 1.12% 큰 폭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2,564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외인의 나홀로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던 코스피 시장. 오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거센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더불어서 기관은 나란히 동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8%가량 약세 보였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0.23%,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 하락폭이 다소 크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시각 736선, 여전히 74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약 600억 원어치 현재 매물 담아내면서 지수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하는 오늘 목요일 시장. 특히나 이 코스피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오늘 장 초반 시작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간밤 반도체 실망감이 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잠시 후에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밀렸습니다. 아주 재밌는 흐름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장인데 급락도 안 할 거면서 예전 같았으면 급락할 생각에 조그만 악재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 생활 18년 동안 여러분들은 장 안 좋거나 보기 싫으면 그냥 컴퓨터 꺼버리고 딴 거 하면 되지, 그렇죠? 저는 이게 직업이라서 18년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빨간 날만 쉬고요. 휴가도 없어요. 계속 이 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본단 말이에요. 장이 좋든 안 좋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미국 장은 빠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만 이상한 일이 나오잖아. 회계 부정? 아유, 뭐 전 종목 폭락에다가 나스닥 뭐 10% 빠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도.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엄청 빠지는데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러고 있고. 자, 그리고 어제 이제 AMD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실적에 대해서 나온 거 보면은 호실적이다 그러는데 빠져요. 왜 빠져요? 4분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조금 예상치가, 그러니까 뭐 적자를 낼 거다, 돈을 까먹을 거다가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만큼 예상,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만큼 예상했는데 이번에 이만큼 벌 거 예상인데 더 버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호실적. 근데 다음에서는 이만큼 벌라 그랬는데 이거밖에 못 벌어요. 그래도 이거보단 이게 낫죠, 그렇죠? 이거였는데 이거라고 지금 그러는 건데 가봐야 아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퀄컴, 얘네들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인텔까지 합쳐가지고 엔비디아를 이기기 위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뭘 자꾸 만들어냅니다. 뭘 만드느냐?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우리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아시죠?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정말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성능은 엔비디아 거 필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엑셀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회계 업무 정도 하는 분들, 기업들이든 아니면은 뭐 직장인들이든 자영업자들이든 회계 업무 정도 하거나 직업 월급 주거나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복잡하잖아요. 그냥 말로만 명령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고 수식을 갖다 주면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인공지능 되는 거. 이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하고 이미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그거 나오면 실적 올라가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사업은 할 거고 월급도 줄 거고 그거 계산하는 거 머리 아플 텐데 그 일일이 그거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엑셀에다가 명령 시켜놓고 그냥 때려버리면 바로 결과값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든 AMD든 인공지능 칩, GPU 칩 이쪽으로 수요 좀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진 작가라든지 하여튼 뭔가 지금 뭐 디자이너 작업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이제 말로만 하면 이미지 다 만들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다 한다 그러죠. 그게 다 인공지능에 쓰이는 건데 거기에 엔비디아 걸 쓰면 돈이,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사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1억, 2억 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게 어디 돈이 있어요, 그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근데 AMD 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 싸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전망은 좋게 보는데, 자, 오늘 이제 기사에서도 또 뭐가 있었냐면은 메타가 예상치 넘는 실적 AI 덕분이다라고 기사가 2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이제 예상치가 안 좋다 그래갖고 떨어진 건데, 지금 인공지능과 이쪽 AI 좋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웃긴 게 엄청나게 좋다, 좋은데 4분기는 예상보다 적을 것 같다. 이 뉘앙스가 좀 애매하죠. 예상보다 적다라는 거는 일부러 많이 잡아놓고 적게 때린 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근데 나쁜 건 없습니다. 그냥 계속 AI는 계속 번창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메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미국장 흔들렸다고 IT 섹터들이 죄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59분 됐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죄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뭐 다 급등합니다. 뭐 완전 다 급등 아닌데 일단 주성엔지능, STI, 전공정, 후공정, 테크윙 6% 급등, 제우스 7% 급등, 에이징 랜드 얘가 ESSD 관련주하고 최근에 움직였다가 횡보하다가 오늘 또 급등하는 놈. 그러니까 IT 부품주들이 잘 안 빠지죠. 잘 안 빠지고 뭐 빠질 만큼 빠졌고 미국에서 나오는 뭐 가이던스 뭐 이런 얘기들은, 자 일단 미국 차트도 보면서 그래서 얼마나 빠졌나 봤더니 별로 빠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제 미국장 흔들려서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시장이 괴상하게 움직였는데요. 자, 일단 나스닥을 보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조금 올랐다가 0.39% 올랐다가 이제 마이너스 0.56%로 내린 거고, 다우존스도 뭐 별거 없고, S&P 500도 별거 없고, 무슨 뭐 회계부정 무슨 하여튼 무슨 기업이 있죠? 무슨 컴퓨터 기업인 것 같은데, 마이크론이 뭔지 하여튼간 그게 33% 급락했다 그러는데, 뭐 그거와 크게 뭐 지금 미국장은 급락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럼 괜찮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적, 오늘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인텔하고 애플하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미 인텔은 실적 안 좋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즘에 인텔이 이상하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그 꼴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인텔한테 기대하는 실적 발표는 이만큼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요만큼밖에 안 좋네. 뭐 이거 좋은 얘기는 기대도 안 합니다. 어차피 인텔 거의 뭐 안 좋은 얘기들만 막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만 대 맞을 줄 알았는데 1000만 대, 그러니까 100만 대 맞을 줄 알았는데 10만 대밖에 안 맞네. 10만 대 맞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100만 대에서 90만 대를 깎아주니까 뭐 그 정도 뉴스만 나오면 뭐 인텔도 제가 볼 때는 호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애플은 기대감에 지금까지 잘 올라왔거든요. iOS 18.01 버전도 이미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직 한국은 아직 사용자들이 많이 없나 봐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미 그게 사용을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미래 비전들을 계속 보여준다 그러면 뭐 오늘 얘기 나오겠죠. 애플은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뭐 가이던스가 이거는 더 예상치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은 시가총액이 지금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1위 아니면 2위인데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고 2위가 아마 엔비디아일 건데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애플이 치고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애플은 좋고, 아마존도 좋습니다. 아마존도 여러분들은 뭐 아마존 인터넷에서 뭐 쇼핑하는 뭐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얘네들 인공지능도 합니다. 인공지능도 이미 하고 있고요. 인터넷 보면은 얘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요. 돈이 하도 많으니까 뭘 해도 하는 거예요. 유통도 하고 뭐 과일도 팔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차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 해요. 얘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도 돈 여러분 주머니에 1000경 정도 있어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죠. 그렇죠? 뭐 빌딩 사고 싶으면 빌딩 사고, 뭐 자동차 사고 싶으면 자동차 사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듯이 얘네들도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냥 쇼핑몰, 뭐 직구, 해외 직구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실적을 오늘 봐야 되는데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왜냐면 지금 다 나오는 뉴스들이 3분기 실적 전년 동기비 지난번 대비 좋았다, 호실적이답니다. 그리고 다 지금 인공지능의 발달과 AI 붐으로 다 좋다라 그러는데, 다 얘네들이 뭘 얘기 다 입을 맞췄나 봐요. 4분기는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치가 별로다라고 떨어뜨리는데 저는 거짓말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눌러 놓은 다음에 결국은 4분기 가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또 깜짝 놀라키려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IT 섹터들 다 좋게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 종목들 잘 보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 크게 빠진 것도 없고 오늘 일본 시장도 빠진 거 없어요. 자, 일본 시장 봐봐요. 3일 동안 올라갔죠. 오늘 뭐 하고 있어요? 고점에서 놀고 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빠질 것 같거나 진짜로 뭐 4분기가 실적이 하회될 것 같아서 뭐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 같아 갖고 그러면 벌써 일본이 눈치를 채고 미국 빠질까 봐 같이 이게 벌써 오늘 마이너스 5% 빠지고 있을 텐데, 고점에서 그대로 놀고 있다는 것은 요거는 이제 실적 지나가고 나서 또 좋은 얘기 나오고 좋은 얘기 나오고 좋은 얘기 나오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도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런 뉘앙스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들은 겁먹지 마세요. 많이 빠져 있잖아요. 나스닥을 한번 넘어갔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고점에서. 그러면 조금 눌려도 다시 넘어갑니다.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공지능하고 AI하고 이쪽이 계속 확장될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분들 못 쓰고 있어요. 대부분 다 윈도우 쓰고 있죠. 여러분 윈도우 다 돈 내고 씁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명 중에 8, 9명은 다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고 있을걸요?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도 안 걸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집집마다 와갖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와갖고 쫓아와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그렇게 쓰다가 자주 걸린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래서 돈 내고 쓰고 하는데 진짜로.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못 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인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유럽 사람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을 텐데 그 라이센스 비용을 돈을 다 받아낼 수가 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떼돈 벌 것 같은데 느낌이.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무슨 해적판 같은 거 있죠. 뭐 크랙이라는 거 이거 써가지고 하는데 그걸 한 번만 해놓으면은 이제 쓸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걸 계속 컴퓨터 내에서 존재하면서 인공지능 그 기능이 자꾸 그거를 캐치해갖고 못 쓰게 막아버리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개발로 인해서 그런 것들도 만들어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 쓸 때 이제 다 돈 내고 써야 돼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떼돈 벌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든 AMD든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기술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여러분들의 주머니들을 털어갈 애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피스든 뭐 파워포인트든 이제 다 돈 내고 써야 됩니다. 이제 다 돈 내고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회계사처럼 그다음에 그런 업무들을 그러니까 엑셀 업무들을 이제 말로써 한글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말로써 이제 명령을 하면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얘네들이 지금 만들어냈어요. 유료 버전인데 하여튼간 저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IT 소프트웨어주들도 잘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벌써 이 목요일이 지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슈퍼 실적 위크 거의 다 마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오늘이죠. 이 인텔과 애플의 실적 발표까지 끝까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이 샵 0082번으로 문자,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 투자 상담이나 또는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오늘장의 표적 종목 만나볼 시간이 다가왔네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마이크론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하나마이크론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현재 이 반도체주들 엇갈린 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0.56%가량 내리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지금 이 시각 1,7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와 동일한 이런 종목이 나와줬네요, 전문가님. 어제와 좀 달라진 전략 방향 있을까요? 자, 원래대로 한번 따지게 되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 기술주들이 뭐 이상한 무슨 회계 부정한다 뭐 이상한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3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뭐 그러니까 상회, 뭐 호실적 그럼 올라야 되는데 꼭 뒤에다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갖고 4분기 가이던스는 예상치보다 하회다 라는 얘기를 달아가지고 미국 시장을 흔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봐봐요. 그게 나쁜 얘기인가? 나쁜 얘기면 이렇게 써야죠. 3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 실적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거품이었다. 반도체가 안 팔린다. 지금 젠슨왕도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블랙엘도 지금 안 팔려가지고 지금 중고나라에 지금 막 나와갖고 막 반값에 팔리고 있다. 반도체도 남아 돌아가고 삼성전자 공장이 지금 멈춰갖고 메모리가 지금 다 폐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엔 그런 비슷한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재고량들이 넘쳐가지고 막. 근데 지금은 없어서 난리죠. 없어서. 많이 팔리고 있대잖아요. ESSD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430% 증가했답니다. 4배나 증가를 했어요. 이번에 주성인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비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당기 순이익이 8배, 8.5배니까 8배 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엄청나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 비슷하게 나오면서 나스닥이 흔들렸다 그러는데 저는 좋게 봅니다만 시장의 뉴스에서는 안 좋게 얘기가 나왔으면 아침에 가서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렸잖아요. 막 코스피가 1% 넘게 떨어지고 일본 시장은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3일 동안 올라가고 3일 동안 올라가고 그대로 고점에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3일 동안 올라간 것도 없이 오늘 1%나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은 떨어질 거면 오늘 IT줄이 아주 박살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IT 박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갑니다. 에이즈랜드 15% 급등에다가 STI도 9% 급등에다가 좀 전에 8%대 계속 올라가네요. 제우스, 테크윙, 주성엔지니어링, PSK, 유진테크 다 올라가요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IT 부품주들은 여기가 이제 거의 바닥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미국 시장도 빠질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투자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던지게 만든 다음에 물량 받아서 또 올리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어서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 인공지능으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만들어내면 그 기능이 상당하거든요. 저도 엑셀을 뭐 아주 잘 다루지는 못합니다. 근데 되게 잘 다루는 사람들 보면 일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엑셀을 잘 다룰 줄 알면 여러 가지 수식을 사용을 하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로써 명령으로써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다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 써봐서 모를 텐데 이거 써보면 엄청난 도움이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뭘 하든 간에 어쨌든 엑셀을 잘 사용을 하면 그걸로써 대단한 능력으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또 회계 업무 같은 경우 우리가 회계사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그거를 회계 업무를 하는 직원을 뽑고 하는 이유가 그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얘네들이 다 해주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를 돈을 유료로 물론 유료로 써야 됩니다. 뭐 사서 매달 이게 정기구독처럼 뭐 이런 서비스인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이슈로 계속 검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파일럿이라고 얘기를 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라고 인공지능을 기반해 가지고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찾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이미 깔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권한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윈도우가 계속 맨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허용한 사람들은 지금 쓰고 있을 거고 나는 이거 못 믿겠어 갖고 X 누른 사람들 저같이 저도 못 믿겠어 X 눌렀거든요. 안 쓰고 있는데 한번 써봐야죠 그래도. 다른 컴퓨터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써볼 텐데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컴퓨터 그런 용도의 그런 이제 이것들이 계속 앞으로 미래에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다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고 할 텐데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기업용 반도체 ESSD 그다음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SSD 이것도 뭐 점점 용량도 뭐 계속 늘어나고 쓰임이 점점 말라지고 하여튼 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오늘 강하잖아요. 원래 빠져야 되는데 오늘 다들 10%씩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미국에서 기술주 이상한 얘기 나오면서 떨어졌으니까 10% 떨어지는커녕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바닥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오늘 하나마이크로는 다시 가져 나왔다. 바닥이잖아요. 얘도 ESSD 관련주입니다. 에이즈랜드와 똑같아요.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인데요. 매수가도 과연 어제와 동일할지 참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가장 먼저 저희는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현재 지금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지금 상황입니다. 10월 21일 랩지노믹스 3,400원, 1.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0일 KBI 메탈 2,820원, 그리고 23일 우리바이오 3,690원에 만나봤는데요. 각각 1.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일 시젠 23,550원 선에 만나봤죠. 1.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25일 KBI 메탈 2,770원, 3.3%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게요. 28일 오성 첨단 소재 1,692원, 3.8%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2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29일 시젠 23,450원, 1.5%의 상승률, 그리고 어제 하나마이크론 1,890원에 만나봤는데 0.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표적 종목 상황들 다 같이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이틀 연속 같은 종목, 이 하나마이크론, 오늘장에서의 이 매수가는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드렸던 하나마이크론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서울 자리가 없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 좋다는 거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뭐 주성엔지능도 실적 발표를 어마어마하게 좋게 내놨고 그 주성이가 아무 얘기 않고 꽁하고 있길래 그 실적은 증가는 한 거는 알고는 있었어요. 증가할 거라고 이미 얘기는 나왔고 아니 하이닉스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 거라는 거는 이미 가이던스, 예상치는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18조를 당기순이익 본 게 최고라 그랬죠. 근데 그게 원래는 내년에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후년에 넘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성엔지닝이 어쨌든 하이닉스에다 많이 납품을 하니까 그래서 주성엔지도 돈을 벌고는 있을 텐데 한 2배 벌었나? 3배 벌었나? 근데 8배를 벌었어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들이 말들을 안 해요. 돈들을 열심히 벌고 있고 공장들을 그렇게 돌리고 있으면서도 말들을 안 합니다. 왜 말들을 안 할까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던지라 이거죠. 안 주겠다 이겁니다. 좋은 얘기 해갖고 여러분들 좋은 일 안 시키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이제 계속 3분기 지나고 4분기 지나고 이제 내년 되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작년까지 달리기 선수가, 그러니까 반도체 선수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고 무릎이 아작나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묘해야 돼요? 수술받고 병원에 누워 있었죠. 작년까지는 적자였어요. 그래서 반도체 육상 선수가 작년에서는 병원에 있었다고요. 올해에서 드디어 수술받고 아킬레스건이 이어붙였는데 재활도 안 했습니다.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신발끈 묶고 있다고 그랬죠. 걷기 운동은 이제 슬슬 하는 거예요. 이제 걷기 운동하는 거고 내년서부터도 이제 걷기 운동하다가 내후년부터 뛴다 그랬죠. 그래서 2026년도서부터 얘네들이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실적 추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역사상 가장 많이 돈 벌었던 거를 언제 넘느냐. 대부분 2026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자꾸 앞당겨지는 거예요. 내년에 본대요, 그거를. 역사상 최고치를 내년에 달성한다고 이게 빨라진 겁니다. 2026년도였었는데 원래. 근데 2027년도는 그러면 얘네들이 빠그러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수요와 이걸로, 그러니까 이 미래는 우리가 미래를 뭐 미래의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지금 모든 학자들이 미래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격동의 시기고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과학 문명들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목소리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갖고 조단위씩 꺼내갖고 뭔가를 막 자꾸 투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반도체주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고 그럼 하나마이크론도 이 바닥에서 올라오면 올라와지 해서 만약에 이걸 물려있거나 가지고 있으면 미래와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뭐 만약에 이제 뭐 문명사회에서 터미네이터처럼 이런 로봇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막 공격하고 막 핵폭탄 날리고 해서 사라지는 뭐 주식도 사라지고 지구도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 쓸데없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조짐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전 세계 범정부가 딱 일어서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이런 걸 쓰지 맙시다. 뭐 이러면은 이제는 그때는 떨어지겠지만 당장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당장은 그럴 일이 없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실적 발표 얘도 이제 나와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3분기 IT 부품주의 실적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하이닉스도 좋았으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다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어제 살짝 오르다가 지금 다시 또 내렸죠. 그래서 어제 대비는 지금 내려서 마이너스일 텐데 이따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어차피 바닥에서 오를 애들은 오를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몇 가지만 살펴보고 어제와 마찬가지 한미약품. 자, 어제 한미사이언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얘는 못 올라갔어요. 아쉽지만 뭐 한미사이언스가 계속 올라가주면 따라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샤페론. 어제 DX, VX부터 해서 안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바닥에서 좀 오르고. 그래서 췌장염으로 뭐 사망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모든 약들이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아스피린도 되게 안전한 약이라고 해갖고 처방전 없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100년 전통의 역사가 있는 근데 아스피린 먹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감기약도 마찬가지고요. 펜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다가 뭐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뭐 꿀을 먹다가도 부작용에 뭐 사망한 사람들도
60억 인구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불안하니까 저도 흔들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별로 안 흔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대충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뭔가 대책이 만들어지면 그럼 또 올라가겠죠. 그래요. 하여튼 샤페론 지금은 이제 그런 악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아직 차트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많이 빠지겠다라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없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자 다음은 명문제약. 뭐 별로 변동이 없죠. 그냥 뭐 이렇게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다시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마이크론 오늘의 표역 종목. 하나마이크론.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자, 현재 가격 1,770원 여전히 지금도 바닥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공략 가능하세요. 가능하시고 지금 에이징랜드가 이놈이 ESSD 관련주라고 최근에 뉴스 나오면서 움직였던 놈이 바로 요 놈이에요. ESSD. ESSD면 SSD는 여러분들이 컴퓨터 쓰고 있는 거. 이 노트북에도 옛날에는 다다다다닥 시끄럽게 물리적으로 돌리는 하드디스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충격을 받으면 고장나요. 근데 SSD 메모리는 웬만한 충격에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모리, 그러니까 여기 다 메모리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여러 핸드폰에도 다 여기 저장 장치 다 SSD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메모리로 만든 이제 하드디스크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기업용으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해갖고 서버용 기업용인데 뭐가 더 좋은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근데 이 SSD라고 지금 테마가 만들어져서 움직입니다. 원래 있었던 테마인데 에이징랜드 때문에 갑자기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부터 에이징랜드 ESSD 관련주. 그래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한 이후서부터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데 하이닉스가 실적이 HBM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예상치 상회를 했는데 거기에 또 뭐가 도움을 줬냐면 바로 저 ESSD가 전년 동기 대비 430% 증가를 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SSD를 무지막지하게 지금 HBM도 많이 사지만 ESSD도 많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ESSD 장비주들이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게 에이징랜드와 하나마이크론이래요. 그게 또 가겠죠. 뻔하잖아요. 이 SSD 시장이 계속 증가를 하면.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STI도 그리고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도 때가 되면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로 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하나마이크론은 시스템 반도체이면서 반도체 장비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SSD 관련주이기도 하고 HBM에도 우겨 넣으면 우겨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과거에 대장이기도 했고 차트가 예전에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꾹꾹 눌러놓으니까 얘도 눌려갖고 이렇게 된 거 짜부가 된 건데 엄청 강했던 주도주의 강한 힘을 보여줬던 정확하게 그리죠. 상승 N자를 정확하게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이거는 길게 보면 이게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 세력들이 모양을 이쁘게 잘 만들잖아요. 지금은 이쁘게 다 내려왔고 그럼 이거 또 올라가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또 커서 7천억짜리 종목, 원래 이게 7천억이 아니었죠. 원래 이게 조 단위가 넘었던 건데 2조까지는 안 됐다는 것 같고 한 1조 뭐 6천억, 뭐 8천억, 뭐 거기까지는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많이 싸졌어요. 왜 싸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싸질 일이 없는데 앞으로 반도체 장비 좀 많이 팔릴 텐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하나마이크론 안전한 이 SSD 관련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전에 1,770원인가 현재 가격에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좀 전에 샀으면 바로 지금 수익 중에 있을 겁니다. 안 들어오면 뭐 여기서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쫓아 들어가도 어차피 그 가격이니까 바닥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를 잘 보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는 1,77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급등명 중 상승률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드디어 저희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 상담 시간 다가왔습니다. 아직 시작 전이지만요. 아직까지도 상담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들어와 있네요. 2,65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주가 흐름이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죠. 현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가격 실시간으로 1.3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875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10월 들어서 이 전반적인 조선주들, 해운주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지금 시각 1,875원 선인데 1년 최저가가 1,605원 선, 거의 최저 지지 저항선까지 내려오게 됐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연말에서의 이 해운주들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해운주들 원래는 지금 뭐 전쟁 이슈들 이런 것 때문에 원래는 예전에는 움직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서는 잘 안 움직이는 게 그래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2,650원에 10%.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주식에는 다 세력들이 달라붙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요거를 모양을 일부러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수렴형까지 왔다 갔다 해서 2,600원은 당장은 안 움직이는데 거래는 확실히 누가 매집해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중동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언젠가는 또 머지않아서 또 뭔가 또 일이 또 벌어져 가지고 또 해상이 또 봉쇄가 되고 또 물류가 또 막히고 택배 가격도 올라가고 뭐 여러분들 해외 직구한 거 막 물건 안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긴 할 것 같아요.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또 있겠죠. 그쪽은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뭐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그래 하여튼간 뭐 계속 지금 뭐 전쟁이 지금 뭐 다시 뭐 조용조용하는 지금 타이밍이 돼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이 막 저쪽은 빠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렴형 만들고 이 거래량 봐서는 길게 보세요. 길게 보면은 여기 2,500원, 2,700원, 뭐 3,000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요 세력들도 보니까 여기서 한 2, 3개월 뺐다가 올라가죠. 여기서 한 4개월 뺐다가 올리죠. 그러면은 한 4개월, 4개월 지금 이제 3개월째니까 한 달만 더 참으면 비슷하잖아요. 지금 움직이는 이 세력들이 하는 짓들이. 이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래가 실릴 때가 됐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럼 다시 또 한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얘네들이. 흥구석유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거래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거래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거래 들어왔다가 요 중간에는 하여튼 거래 들어왔다 쉬었다가 거래 들어 쉬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턴도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흥하해운도 비슷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튈 때 잘 파세요.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사고 그렇게 대응하신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이 오르비텍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원전 관련해서 이 장 전부터 안 좋은 악재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 한수원과 체코 반독점 당국 간의 이 원전 신규 건설 사업 잠시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서 보류하겠다는 악재 소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 약 3%가량 이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2,275원 선까지 떨어지게 된 이 오르비텍. 상당히 좀 매수 단가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그런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자, 이제 악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기사를 봐서 알았죠. 일단 체코 원전이 일단 협상이 일단은 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은 잠깐 일시 보류, 뭐 중지, 뭐 이런 이제 기사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빠지는 폭은 크지 않네요. 차트 한번 볼게요. 한전산업도 그렇고 보성파워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한가 가야 되는 이슈인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많이 안 빠지는 거 보니까 뭐 해결은 어떻게든 되려고 하는 건지 크게 빠지지 않는 거는 저는 이제 원전 테마주들보다는 전선 테마주를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적자 수주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이 적자 수주를 했는지 진짜 수주를 했는지. 그러니까 정부에 뭔가 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돈은 안 되는데 뭐 수출할 때마다 1조씩 까먹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머니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냥
원전 테마주들은 전 세계적으로는 확실히 좋지만 국내에서는 저런 제기가 나왔으면 언젠가는 저걸로 흔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안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 세계 원전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테마할 거면 미국 주식 사세요.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악재가 나왔는데 저거밖에 안 빠져? 지금 질문하신 오르비텍도 악재가 나왔는데 하한가를 안 가? 그렇다는 얘기는 의외로 얘네들이 지금 강하고 좋구나. 이걸 갖고 있는 세력들은 그래도 위로 올리려고 이를 바득바득 가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아킬레스건이 것을 나중에 흔들 때 그런 게 이제 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전선 테마 전력주로 차라리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는 원전 테마주 상당히 체력이 강하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버티세요. 그런 악재에서도 하한가도 안 가고 잘 버티니까 다시 또 좋은 얘기 나오거나 또 보류한 부분들이 잘 해결되면 다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세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보는 익숙한 종목 나와줬네요. 주성 엔지니어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9,200원에 15%, 또 최근 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 수출 호조로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이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시각 2.5%가량 올라서면서 3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36,600원 선에 거래 중인데 또 하루 전에는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전해져 왔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좀 보유하고 있을까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여기저기 다들 실적 발표가 할 텐데 일단 요거 먼저 일단 회사가 이제 분할을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분할을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매수 청구권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신청하겠죠. 근데 그 매수 청구권 신청 규모가 500억이 넘어가면 제가 그게 분할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0억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분할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분할이 취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적 분할, 물적 분할 철회했죠. 철회했는데 철회와 동시와 함께 또 뭘 발표했냐면은 여기 봐봐요.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744% 증가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851.6% 엄청난 거죠. 8배 하고도 반, 851%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저도 답답한 게 제가 주성엔지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장사가 잘 됐고 공장이 잘 돌아갔으면 이거 발표하기 전부터 뭔가 자꾸 사람들한테 지금 반도체 무지하게 팔고 있다. 뭐 북미 쪽에도 팔고 있고 뭐 하이닉스에도 당연히 팔고 있고 당연한 거 그건. 하이닉스는 원래 많이 파는 애가 얘라 그랬죠. 하이닉스 제일 많이 갖다 파는 애들이 주성엔지니어링 장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쪽에도 팔고 있거든요. 북미 쪽에 인텔이었나? 하여튼 그쪽에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기밀이라서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무슨 이렇게 뚫는 공정이 있어요. 그 뚫는 공정이 있는데 그거 이제 뭐 북미향 쪽으로 이제 뭐 수출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는데 안 알려주지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매출이 이렇게 잘 나왔으면은 잘 나오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도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기가 외국인들은 사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집을 했고. 그래서 지금 29,000원 사셨다 그랬죠? 갖고 가세요. 가져가면 분할했던 그 전 가격으로는 일단은 회복을 해야죠. 그 매출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예정이고 하이닉스도 4분기 더 좋을 거라 그러죠. 이건 기사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HBM 쪽에 비중이 더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ESSD도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하이닉스와 함께 주성엔지니어링도 같이 실적은 늘어날 거니까 여기서 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여기 정고점을 언제 넘어갈 거냐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일단 지금은 35,000원이 강력한 저항대고 그리고 매수 청구권 가격도 35,300원이라 거기가 심리적인 저항대가 딱 맞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도 35,300원에서 팔라 그랬었는데 그리고 35,300원이 그때 당시 사준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 가격에 들어간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뭐 34,000원, 뭐 35,000원 그거보다 싸게 사면 어차피 나중에 떨어지면은 회사한테 팔아야지라는 생각에 산 사람들도 많아서 아마 거기가 단기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집해서 가지고 있어요. 실적은 좋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넘어가고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메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상당히 높으시고요. 약 2년 가까이 보유를 하신 종목 같네요. 92,200원에 18%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1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39,1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4만 원 선을 하회를 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이 손실률이 50%를 훌쩍 넘어가는 현재 주가 상황인데 참 걱정 오랫동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SOS 전략 듣고 올게요. 자, 위메이드는 기본적으로 게임주잖아요. 저는 게임주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중국 게임이 너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게임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여태까지 이력이 그랬거든요. 국내에서도 뭐 벌었겠지만 국내보다는 중국 쪽으로 수출 얘기 나오고 중국에서 사주고 뭐 그래가지고 주가도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지금 중국 게임의 수준들이 높아져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들은 수준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금 제도 때문에 계속 재탕하고 옛날 린 시스템하고 지금하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워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게임들이 저도 안 하는데 보면은 20년 전에 있던 게임 뭐 달라진 게 별로 없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중국은 그것보다 더 화려하고 그럼 중국은 어떤 기술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느냐? 국내 게임 회사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싹 다 중국으로 가버린 거죠. 기술 유출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왜냐면 거기서는 연봉 100억 준다 그러는데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봤자 연봉 1억도 안 줄 텐데. 중국 가면 연봉 100억 준다는데. 다 넘어가갖고 거기서 기술 개발하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중국 게임 기술이 옛날하고 틀립니다. 10년 전 이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재미있고 더 좋고 화려하고 그런 걸 하겠지. 뭐 맨날 그 과금제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미 중국 쪽의 게임이 워낙 지금 발전이 너무 지금 따라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 게임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장은 어려웠고 게임 산업이 한때는 한국이 강국이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이미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다만 위메이드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쪽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강하잖아요. 비트코인이 강하니까 그런 이슈로 옛날에 이제 위메이드 해갖고 위믹스인가 하여튼간 여기 무슨 게임하면은 무슨 뭐 가상화폐로 뭐 코인을 주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슈로 엮여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하여튼 얘네들도 뭐 돈을 벌어야 뭐 그걸 이제 뭐 코인으로 주고 뭐 그럴 건데 어쨌든 지금 코인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 5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9만 원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가상화폐 관련주로는 좀 움직일 수는 있어 보인다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 시장이 좀 더 강했으면 좋겠는데 일본 시장이 일단 양호하기 때문에 많이 안 빠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뭐 계속 떨어지진 않고 꼬라지 달면서 그래도 IT주들이 반등 주는 게 좀 희망적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 마시고 미국 시장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 정말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가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낙폭 과대 종목에 특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